예,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학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손용공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다 이제 주무관님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무관이 되실 거니까. 그래서 항상 주무관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겠다고 지금 이곳에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 초심을 1년 동안은 계속 유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이 초심을 유지하려면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1년 뒤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당락이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올해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죠? 아닙니다. 5과목을 에듀윌의 강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하면요, 오늘 이 순간순간이 엄청나게 시간이 촉박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에 여유가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조금만 잠깐 딴 생각해버리면 이 범위 진도가 너무 이제 계속 오버가 되기 때문에 이제 따라갈 수 없는 이제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5과목을 시험을 보실 텐데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국어, 영어, 한국사는 좀 쉽게 출제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쉽게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물론 영어는 잠깐 좀 어렵기도 했었지만, 근데 우리 이제 주무관님들은 대부분 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되시길 원하시는 분들이고, 또 일부는 또 국가직 보직이 되시길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특수한 직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그 직렬에 적합한 전공 과목들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는 게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2022년도부터 바로 이제 전공 필수 과목이 되어서 바로 이제 지방직 사회복지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회복지학개론과 행정법, 그리고 이제 국가직 보호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학개론과 그다음에 형사소송법, 이렇게 이제 2과목씩은 전공 필수 과목이 되었었어요. 그 전에 선택 과목일 때는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어요. 자, 국어, 영어, 한국사에 대한 부분이 80%의 학습 비중, 100% 기준으로 본다면 80%의 학습 비중을 두고, 그다음에 나머지 선택 과목은 10%씩의 학습 비중을 두면서 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전공 필수 과목이 되었기 때문에 골고루 20%씩의 학습 비중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학개론이 쉬울 것 같죠? 전혀 쉬운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그 학부, 석사, 박사를 다 사회복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남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정말 어려운 과목이 사회복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는 전통적인 과목이 아니라 여러 학문들이 합쳐져 있는 과목이 바로 사회복지학개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명 우리가 이제 쉽게 그냥 농담 섞여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잡탕 학문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에 대한 부분, 철학에 대한 부분이 다 여기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 철학이라는 부분은 바로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권에 대한 부분, 가치에 대한 부분이 또 등장을 하죠. 그다음에 정치, 경제와 관련된 부분 상당히 연결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빈곤한 부분들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정치적인 부분에서 바로 이런 사회보장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취약계층들을 커버해주고, 그다음에 모든 국민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통합을 지원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인식에 대한 부분들, 관점에 대한 부분들, 패러다임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시기에 따라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함께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학개론이 그닥 넉넉한 과목, 쉬운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잘 쫓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별 차이는 없더라고요. 저도 사실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지만 4년 동안의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급여가 뭔지 기여가 뭔지 잘 몰랐었어요. 개념 정리가 안 되었었어요. 기여가 뭔지 알아요? 기여, 급여, 기여. 내가 내는 걸 기여라고 해요. 내가 내는 걸 기여라고 한다고. 내가 내는 게 기여 아니요. 내가 내는 게 기여 아니요. 화내는 거 아니죠. 그냥 이해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는 걸 급여라고 해요. 자, 우리가 과정들은요, 첫 번째는 이제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부하시게 될 텐데, 이때 이제 기여, 급여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기여가 뭔지 급여가 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클라이언트는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들은 다 매우 다양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민간 영역에서 도와줬다가 지금은 또 이제 국가 영역에서 도와주고, 자, 국가 영역에서 도와주다 보니까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신 분들은 빈곤한 사람인데도 도와주지 못하다 보니까 민간에서 또 함께 도와주면서 협업을 하고 있는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죠.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거버넌스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이제 민간의 영역, 공공의 영역 서로 이분법적인 어떤 형태들로 서비스를 제공했다가 지금은 두 가지가 합쳐진 민간 협력 체계 구축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공부를 시켜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인간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부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지금부터 플로이트나 그다음에 에릭슨이나 다양한 아들러나 그다음에 칼 구스타프 융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간에 대한 심리도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론, 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그리고 사회복지 조사론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부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사회 서비스라고 했고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등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요. 요즘 들어서 이 그 사회 서비스에 대한 영역이 과거에는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어떨 때는요 아예 출제가 안 되는 영역이 이 사회 서비스였었어요. 근데 요번부터 보면요 사회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장애인에 대한 부분 요번 2023년도 국가직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이념, 장애인에 대한 모델과 관련된 부분에 종합적인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노인에 대한 부분은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종류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신건강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 청소년 복지 시설에 대한 부분, 이렇게 세 문제, 네 문제씩 이렇게 막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부분에서 20문제 중에 12문제까지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한 6문제, 그리고 사회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서 2문제. 이게 일반적이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전공 필수 과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균형 잡혀서 서비스 이제 관련된 그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재밌고 쉽게 그리고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와 또 저희 가족들에 대한 얘기,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경험했던 내용들, 이런 사례 같은 것들을 함께 적용시키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그 고용노동부 산하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공공기관이라고 해요. 근로복지공단 들어보셨어요? 건강보험공단 들어보셨죠? 그리고 뭐 국민연금공단. 자, 이런 공공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인데요. 이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이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7년 근무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만두고 또 이제 에듀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부, 석사, 박사를 다 이제 사회복지를 했었으니까 이 노량진에는 이제 사회복지를 강의하시는 교수님들 많고 제가 또 좀 존경하시는 그런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의 교수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에게 정말 재밌고 좀 신나게 강의를 시켜서 재밌는 과목 또 지루하지 않는 과목으로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OT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는요, 바로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론, 법제론, 행정론이라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사회복지 정책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복지 정책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 3주 정도 강의를 할 겁니다. 이번 주 1주, 다음 주 2주, 그 다음 주 3주까지가 바로 사회복지 정책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4주차 때가 법제론과 행정론을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요, 사회복지 실천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부분에서 적게는 8문제, 많게는 12문제까지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부분은 이제 적게는 4문제, 많게는 8문제까지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년 전공 필수 과목이 되면서 사회복지 실천 영역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었고요. 그 중에서도 출제가 많이 되었던 것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출제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출제가 된다면 여기서 한 문제, 그리고 여기서 4문제, 그리고 여기서 2문제, 여기서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게 일반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자, 사회복지 조사론도 엄청나게 범위가 넓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출제가 될지 저도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최근 바로 7년 동안에 출제된 비중을 보면서 아, 이번 2024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출제될 것이야 라고 제가 예측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론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다양한 영역에서 골고루, 그것도 특정 영역에서만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과 사회복지 실천 기술로는 거의 출제가 안 되는 영역이었었어요. 재작년도까지는. 출제가 되면 한 문제 아예 안 나오는 경우들이 더 많았었어요.
근데 작년부터 이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도 출제가 되었었고요. 요번에도 또 출제가 되었었죠. 요번에 국가직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아동계와 관련된 부분이 출제가 되었었어요. 작년에는 이제 체계 이론과 관련된 부분이 출제가 되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은요, 바로 국가직에서 세 문제가 나왔었죠. 자, 가족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법, 집단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법, 그다음에 기록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요게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작년 2022년도 지방직부터는 바로 여기서 네 문제나 출제가 되었어요.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던 영역인데 여기서 네 문제가 나왔다고요. 가족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 기법 한 문제, 집단 두 문제, 그리고 기록이 갖고 있는 유형들을 묻는 문제 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실천 부분에서는 바로 사회복지 실천론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거고요. 자, 요번에 2023년도 4월 11일 날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변경이 되었죠. 제5차 변경이 되었어요. 완전히 싹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구교재를 갖고 있으면 그 싹 바뀌어버린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 자, 공무원 시험이나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는요, 최신 교재로 공부를 해야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최신 교재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구교재로 공부하셨다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변경된 내용, 개정된 내용들을 몰랐을 때는 이제 그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런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대한 내용이 또 출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지방직에서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바로 사회복지 실천론이고요.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건 사례관리입니다. 자, 케이스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사례 관리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번째는 바로 과정론, 관계론, 그리고 이제 면접론이라는 부분들이에요. 자, 과정론과 면접론, 그 다음에 이런 관계론에 대한 부분에서는 그나마 과정론과 면접론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사회 서비스라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까지는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은요, 더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아동복지론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 번째는 장애인복지론, 그 다음에 노인복지론,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영역이 그나마 가장 발골 메뉴로 출제가 되고 있죠. 자, 아시겠지만 우리가 2020년도 코로나19가 많이 확산이 되면서 우리가 휴교도 하고 그다음에 또 휴원도 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동 학대와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생겼던 거잖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 뭐가 생겼습니까? 입양을 했던 정인이가 여러 번 아동 학대 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막지 못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렀던 부분들이었었죠. 그래서 이런 2020년도에 이런 아동 학대가 엄청나게 사회 이슈가 되다 보니까 2021년도 국가직 지방직에서도 아동 학대에 대한 문제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이 사회 서비스는요, 올해 해에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바로 관련된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애인, 자,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에 이번에 이슈가 된 게 뭡니까? 바로 장애인 그 차별 연대라는 부분에서 바로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그다음에 접근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하철을 막고 이제 이런 시위를 했던 부분들이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출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국가직에서도 바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념, 장애인 복지에 대한 모델,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에 관련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신규 문제가 이번 지방직에서도 나왔죠.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앞부분에 보시면 인트로 부분에서 보면 각 해년마다 이제 국가직, 지방직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난이도도 있지만 신개념 문제가 매년마다 두 문제씩 꼭 출제가 됩니다. 두 문제. 어떨 때는 네 문제나 출제가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문제씩은 꼭 출제가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킬러가 되는 거야. 킬러 문항이 되는 거죠. 요번에 뜬금없이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던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신규 문제로 신개념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인권에 대한 부분이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던 이 인권이 또 요번에 출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신개념 문제가 항상 두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에는요, 청소년 복지지원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안정적인 어떤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에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가정이나 학교나 사회로 이제 복귀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복지 청소년 복지 시설에는요, 청소년 쉼터,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쉼터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보호를 받고 다시 가정으로 또 학교로 이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거주 시설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립지원관, 그리고 치료재활센터, 그리고 회복지원관이라는 네 가지가 바로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있는데 이게 계속 지금 출제가 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분야별 사회복지, 특히 분야별 사회복지 하면 요번에 작년부터 국가직, 작년에 지방직, 그리고 요번에 국가직, 또 요번에 지방직에서도 정신건강 사회복지가 계속 연달아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이제 잘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요번에 기본 이론은요. 50분 강의하고 10분 쉬는 형태들로 갈 텐데요. 45분 강의하고 5분은 그 45분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기본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45분 하고 그다음에 5분 동안에는 오늘 45분 동안에 배웠던 내용들 정리하고 10분 쉬고 다시 또 45분 하고 5분 강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또 설명드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